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 원희룡 측이 제2의 연판장 사태를 기획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들을 올렸을 때 여러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 해당 기사를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사가 언제 떴냐면 7월 6일 23시 47분 방금 전에 뜬 기사입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단독 해가지고 이 한국경제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원캠프, 여기서 말하는 원캠프는 원희룡 캠프를 얘기합니다. 한동훈 사태 요구 동참, 원외의 요청, 제2의 연판장 논란 이렇습니다.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외 인사들에게 yes, no만 말해라. 그러니까 한동훈 사태에 동참할 거냐 안 할 거냐 거기에 yes, or no 이것만 얘기해라. 그 다음에 나경원 저지했던 연판장 재현 우려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제2의 연판장 사태 그리고 나경원 저지했던 연판장 재현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상황 자체는 비슷할 수 있겠지만은 이 법적인 규정이라고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제가 조금만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국내임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원희룡 후보 캠프 측이 한동훈 후보의 사퇴 동의 여부를 원외 인사들에게 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 후보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 요청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의 사퇴를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나경원 후보의 당대표 선출을 조직적으로 저지했던 제2의 연판장 사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경제가 취재를 했는데 그 결과 이날 국내임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한 후보의 사퇴 동의 여부를 묻는 전화를 원 후보 캠프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외 지역위원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외 지역위원장이라 할 거는 당원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국내임 당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내용이 뭐냐? 한 후보, 여기서 말하는 한 후보는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은 지금 현재 국내임의 당대표 후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사퇴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른바 이제 찬반 그걸 묻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견장에 참가하거나 이름만 올리거나 참여하지 않는 안 등 세 가지 안을 두고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여러분들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를 조금만 더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의혹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보낸 문자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다는 게 사퇴를 요청하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원 캠프가 총 30명을 목표로 원외 인사들의 동의를 모았다는 의혹도 전해졌다. 원희룡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사건의 본질은 총선에서 가장 민감한 악재였던 영부인 가망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영부인 사과 또는 그 이상의 조치도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당내 논의나 대통령실과 논의에 붙이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은 채로 뭉갰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 밖의 내용들은 굳이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다만 이제 이 해당 기사에서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걸로서는 이 원희룡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판가름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습니다. 뭐냐면 우선 원외 인사 카톡방에서는 원 캠프의 동료 요청이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주되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호 노원을 당협위원장은 현재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을 가지고 당협위원장들에게 전화 돌리며 특정 후보를 공격하는 기자회견에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제2의 연판장 사태를 또 보고 싶나? 국민과 당원들께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외 대표격인 김종혁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장도 원외 인사들에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예스 노만 말하라고 노골적인 협박성 발언도 들었다고 한다. 더 기가 막힌 건 선관위원인 분, 이번에 최고위원회 출마한 분도 전화를 돌리고 있다. 도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나?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하면서 당원들과 국민들이 두렵지 않느냐? 지난번 대표 경선 때는 나경원 후보를 53명의 초선들이 연판장을 돌려 낙마시켰다. 최소한의 양심과 양식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불법이면 안 된다. 제발 국민 무서운 줄 아시길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연판장 사태다. 나경원 연판장 사태다. 이런 얘기들이 이 기사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김종혁 이 사람은 이제 중앙일보 아마 편집국장
출신일 텐데 이 사람도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경원 후보를 끌어내린 53명의 초선들이 작성했던 연판장,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한동훈 위원장 지지자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위원장과 소위 말해서 러닝메이트로 지금 현재 이 국내임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장동혁이지 않습니까? 이 장동혁이 이 나경원 연판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실상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이때 당시에 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말이냐면 나경원 전 의원, 이게 2023년 1월 18일 날 보도된 기사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연판장이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로 불똥이 튀었다. 왜 튀었을까? 18일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엄태영, 장동혁 선관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으며 유흥수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를 수용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두 초선 의원이란 말은 여기에 장동혁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장동혁은 지금 현재 한동훈의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에 도전한 그 장동혁입니다. 이 장동혁은 나 전 의원에 대한 비판과 대통령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한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다. 문제는 두 의원이 선관위원이라 나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결정할 경우 중립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는 아마 장동혁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문제가 왜 심각할 수밖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아까 강조한 것처럼 원희룡은 원외 당협위원장들한테, 원외 인사들한테, 이 국내임 당원들한테 이 한동훈이라는 자신의 경쟁 상대, 객관적인 지지율로 봤을 땐 경쟁 상대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원희룡은 자기가 2강 중에 한 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희룡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의 경쟁 상대인 그리고 같은 후보자인 이 한동훈의 사퇴, 그러니까 당선이 안 되게 할 목적으로 그 사퇴를 요구할 목적으로 당원들한테 그 의사를 묻고 있다. 그래서 회견장에 참가를 한다든가 이름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이거 여부를 묻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의 연판장 사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판장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쫙 적어놓고 거기에 이렇게 참여한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거기다가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연판장입니다. 지금 이 원희룡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사람들한테 묻고 거기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최종적으로 어떤 성명서 내지는 어떤 요구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 기사에 따르면 분명히 이름만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올린다는 건 뭔 말입니까? 거기에다가 서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도장을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국내임에서 지금 현재 이 당규로서 금지하는 서명 날인 행위를 당원한테 하게 하는 그게 된다 그 말입니다. 국내임 당규 중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9조 후보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 않는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의한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여기에 제3호가 있습니다. 3호 뭐냐? 위원회 구성일부터 여기서 말하는 이 위원회라는 것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지금 구성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여러분들 전당대회 선거일 언제입니까? 최종적으로 7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안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누구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지 않습니까? 당원에 대하여 여러분들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당연하게도 당원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원에 대하여 이름을 올린다. 서명, 날인을 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는 국내임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9조 금지되는 선거운동 제3호에 해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이 해당 당규를 어겼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당윤리위원회가 이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45조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회는 이 규정의 위반 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호 중 하나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 1호 주의 및 시정 명령, 2호 경고, 3호 윤리위원회 회부. 윤리위원회 회부를 됐을 때는 또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원희룡이 지금 이 해당 기사에 따르면 실제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기획했고 그리고 실제 실행을 했다. 그래서 그 연판장을 지금 작성을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또는 날인을 받았다고 한다면 국내임 당규가 금지하고 있는 선거 운동을 한 게 되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분들 또는 이 원희룡이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했다는 그런 증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국내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거를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당 선관위에서 지체 없이 이 윤리위원회를 넘겨야 되고 윤리위원회에서는 이걸 아마 징계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 원희룡이 드디어 이 친윤 조직들 그는 지지세를 모아가지고 이 집단 행동에 들어가는구나. 그냥 이렇게 걱정하실 게 아니라 이거는 원희룡이 실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명백한 당규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장동혁이나 또는 그때 당시에 초선 의원들 이 사람들은 이 당규를 위반했는데 그런 처벌 안 받았냐, 징계 안 받았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사람들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왜 이런 행동들을 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을 싫어하기 때문에, 나경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기 때문에 이 초선 의원들이 소위 말해서 심기경호식으로 나섰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장동혁은 무슨 마음으로 나섰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으로 있으면서 왜 이런 행위에 참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묻고 싶긴 합니다. 이번 기회에. 어쨌든 이 원희룡이 현재 이 한동훈의 사퇴 동의 여부를 묻는 전화를 원외 지역위원장들한테 돌리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올리는 그 연판장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간단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간단하다. 이거에 대한 대응도 간단하다. 해법도 간단하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당규에 따르면 정말 심각한, 정말 중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당규에 의한 징계뿐만 아니라 정말 이 국내임 당원과 지지층한테 그들의 분노 이런 것들이 이들한테 집중적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들을 경고 내지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괜히 제 영상을 보고 이 원희룡 측에서 우리가 당규를 제대로 몰랐구나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미수에 그친다고 한다면, 미수에 그쳤을 때는 어떤 징계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를 잘 숙지를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원희룡 측의 행동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주위 분들한테 선전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